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보시면 2장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이 나옵니다. 먼저 1번 납세무 성립시기 및 확정에서 납세무 성립시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면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 추상적으로 납세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무는 모르죠. 그래서 어느 때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는지 성립시기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데 먼저 취득세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밑줄인데요. 자, 취득세 밑줄이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하는 때 밑줄.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밑줄이에요. 자, 등록면허세는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과 나눠지는데 면허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이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취득세 납세문 성립시기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 납세문 성립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취득하고 60일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취득하는 때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속 들어가면 안 되고 어려울 거 없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요.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전체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별표시 436페이지 2장 전체에다 별표시 큼지막하게 여러분이 2개 해놓으시고 성립확정 소멸 부분에 2개 크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성립시기 보고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에서는 등기 등록하는 때고, 그 다음에 거기 아래 재산세 나오죠. 재산세. 자,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한다고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언제라고 해? 6월 1일이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받은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갈 때 이걸 지방소비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인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민세 거기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과세기준일인데 상업소분과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 밑줄이요. 둘 다. 종업원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주민세는 3개로 나눠지는데 종업원분은 그냥 참고입니다. 종업원에게 급여 지급하는 때인데 참고고,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 과세기준일이 있고, 자, 매년 언제다? 7월 1일. 이때 납세무 성립한다. 재산세하고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여러분 그 표를 보니까요. 그 보조단 사이드를 봅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6월 1일이고 이때 납세무 성립하는 애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친구. 그리고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이때 납세무 성립하는 세금은 주민세인데 상업소분과 개인분이요. 그래서 요거 사이드 요 내용에다가 별 표시해 놓고, 자, 별 표시해 놓고 지나갑니다. 반드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지방소득세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줄 긋지 마세요. 아직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내는 세금이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소득세를. 지역자원시설세 밑줄입니다. 소방분.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소방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부는 과세 기준일인데 재산세 친구니까 언제?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그냥 참고예요. 줄 긋지 마시고 얘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이런 때 부과하는구나, 그냥 이런 때 납세무 성립하는구나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 일단 지방교육세도 신경 쓰지 마시고 국세 납세무 성립시기를 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이에요. 여러분 이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데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과세할 것이냐, 이게 문제됩니다. 여러분, 소득세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면, 그러면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매일 근로소득 발생하죠.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 매일 사업소득 발생하죠. 그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면, 그러면 그냥 1년 내내 세금 신고하다가 아무 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금들은 일정한 과세, 세금을 과세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요,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그 소득 과세 기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소득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요. 예, 소득세만 잘 아시면 되는데, 소득세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런 건데, 11월 11일이요. 11월 11일 빼빼로 되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도 막 소득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는 비로소 12월 31일이 됐을 때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소득세 이제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근데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 12월 31일이 소득세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이미 나왔던 것들이,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소득이 발생할 때다, 소득을 얻은 때다, 양도하는 때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언제입니까? 그게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이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참고고요.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돼 있고, 농어촌 특별세도 아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만 밑줄입니다. 그러면 국세에서 오늘은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밑줄이요. 예,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 보조단에 아까 표에다가 별표시하고 정리했지만, 재산세, 층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 같은 것끼리 짝짝 지어진 거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 보유세 3인방 고르시면 돼요. 재산세, 층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 똑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 6월 1일. 자,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맞잖아요. 6월 1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똑같고요. 자, 시험에서 주민세, 상업소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X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면 6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라고요?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뭐가 안 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12월 31일이요. 자, 그래서 소득세는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됐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 이제 확정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납세무 확정이란 그 전에 참 문제 하나 나오네요.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O, X예요. 자, X입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였어요? 취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취득하는 때지.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전에. 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O, X예요. 아, 금방 봤는데, 여러분들. 자, X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렇지.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12월 31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또 보시면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한다. O, X요. 예? 자,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그렇지.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는 어느 때입니까? 얘는 7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7월 1일. 그래서 재산세들하고 다릅니다. 자, 비교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납세무 확정입니다. 우리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제가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그잖아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는지 이걸 떠올리라고 그랬죠?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떠올리면 돼요. 이거는 징수 방법만.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만 떠올리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고납부 방법이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자, 납세무 확정 주체예요. 누가 납세무를 확정하여요?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납세무를 확정합니다. 어느 때 확정이 되냐고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책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그러면 징수 방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세 가지만 오늘 알고 하시면 돼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보 및 시설분야.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네 가지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만 오늘은 알고 갑니다. 얘네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어떤 겁니까?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소득세, 신고납세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납세무자가 고의소득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통징수나 부가가세는 세금입니다. 자, 얘네들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하느냐? 누가 확정해요? 과세주체, 세무공무원, 과세관청이. 뭐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으로 나오기도 하고 과세관청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과세주체가 납세무를 확정합니다.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과세주체가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고 고치는 걸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한 거 과세권자가 고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적용 세목을 보겠습니다.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잖아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지자상이 지역자원 친구 항상 따라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애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이건 부가세 관한 거 아직 자세히 안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보통징수하니까 과세관청에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역시 자 정부가 하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등등등 더 있는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들은. 하여튼 종부세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그전 여러분들 자 원칙 거기서 날라오는데 납세무자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고납부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울 거 없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보통 징수나 부가세 하는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아시면 되는데 교재를 보겠습니다. 437페이지 이 납세무 확정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에 대해서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무 확정을 1차적으로 누가 합니까? 납세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의 뭐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핵심 요 표 있죠? 여기다가 별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다 별표시 하시고, 신고 납부, 국세 신고 납세하는 세금들은 납세무 확정 주체, 누가 납세무를 확정해요? 납세무자가. 어느 때 확정이 되냐고요? 납세무자 밑줄이고 과세표가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인데, 신고의 동그라미요. 자,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밑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밑줄이요. 이렇게만 오늘 밑줄.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면 국세에서 438페이지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냐? 소득세, 양도세 포함 밑줄 등등등. 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밑줄이요. 이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437페이지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 부가가세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를 확정해요? 과세주체, 과세관청에서 과세주체가 확정합니다. 과세주체가 과세금과세액을 뭐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결정의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지방세에서 어떤 거예요? 재산세 밑줄.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밑줄이요. 얘네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보통징수하니까. 넘어갑니다. 나머지 신경 쓰지 마시고. 438페이지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하나만 딱?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요. 얘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립 확정됐습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고,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납세무 소멸 보기 전에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OX요. 에? OX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OX요. 자, 여러분 맞습니다. 원칙 결정하는 때 보통징수하니까 과세권자가 지자청이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여러분. 소멸입니다, 이제. 자, 납세무 소멸 사유. 자, 넘어가는데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로 확정이 되고,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납세무 소멸 사유요. 납부요. 세금 납부하면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당연하죠? 세금 내면 이제 납부하면 없어지는 거지. 충당이요. 충당이라는 거 말뜻만 알면 되는데 충당이 뭔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충당이 뭐냐? 제가 했죠,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항상 제가 대신 내드립니다. 효자들이죠? 아, 그렇잖아요. 근데 돈은 다 받아요. 아니, 제가 받으려고 받는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지금도 그렇고 저희는 공과사는 분명해요. 그래서 그냥 용돈 주는 거는 주는 건데, 제가 부모님 엄마를 모시고 어디를 갔다 왔어요. 바람 한번 쐬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있잖아요. 봉투에 있잖아요. 저 차 어디에 그 봉투가 있어요. 부모님 열어보면 돈이에요. 그래서 항상 네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막내 아들이 자, 네가 무슨 돈이냐 그러면서 항상 저보고 있잖아요. 네가 무슨 돈이냐 이러면서 항상 저한테 어디 갔다 오면 그 봉투 주셔요. 그래서 기름값 하고 그런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시고, 또 어디 가서 음식점 가서 제가 계산하잖아요. 카드로 딱 계산을 넣으면 꼭 다른 사람 몰래 저한테 있잖아요. 막 주머니에 막 돈을 주세요. 계산하라고. 그래서 노인네가 계산하면 보기 안 좋다고 꼭 저한테 돈 주거든요. 됐다고 해도 그냥 신랑이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 계산 이것도요, 세금 계산은 그러니까 뭐 부모님 댁에 세금 뭐 오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은 제가
사실은 돈은 받고 대행만 해줍니다. 인터넷으로 대행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 있어요. 30원의 세금을 지자체로부터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이요, 잘못 냈든 더 냈든 돌려받을 것과 이걸 환급 절차에서 돌려받고 이번에 세금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번에 국세 지방세 환급금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해요. 그러면 30원만큼 상계 처리되어지는 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이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해요. 그래서 30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충당, 말뜻만 알면 돼요. 세금에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만 내는 거예요. 자, 충당. 부가의 취소예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이제 취소, 해제, 해지 막 이런 걸 배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취소는 이런 거예요. 자세한 건 민법 시간에 배우고, 취소 그러면 세금 부과를 취소해요. 그럼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가지고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 취소하면 처음으로 소급해서 샥 없어지니까 납세의무 소멸합니다. 취소.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총칙에서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자, 조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는 무슨 얘기냐면, 국가나 지자체가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어요.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평생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이런 제척기간 안 정해놓으면 30년 전에요, 제가 서울시한테 무슨 세금 낼 게 있었는데 제가 안 낸 게 있대요. 또는 내긴 냈는데 적긴 했대요. 30년 전에, 40년 전에요. 뭐야, 작년 일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증거자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만료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고.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무슨 얘기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가요,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해가지고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아니, 부과할 수 있었는데 지가 부과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세금 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6, 7년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준공했어요. 5월 달에. 자, 그랬는데,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 같은 세금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 6월 1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지들 그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지었으니까 내가 건물 갖고 있다는 거는 지들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 처음 건물 지은 그 해 6월 1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한 6, 7년 지났다가 이번에 오더니, 이번에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인수인계 하는 인사 처리해가지고 인수인계 하다가 깜빡하고 세금을 부과 못했는데, 이제 내가 뒤늦게 발견했으니까 이제 세금 내.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 완성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소멸 사유 5가지 28회 시험 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납세의무 소멸 사유인 거 골라라 나온 적이 있는데,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가지는 소멸사유입니다. 아셔야 돼요. 또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알아두셔야 되고, 소멸사유 아닌 거, 납사해제 사망이요. 나 하나 죽으면 뭐 다 끝나지 뭐. 아, 이런 분이 있어요. 자,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 끝나요. 자, 여러분,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안 내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남겨놓고 하신 재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빚만 있어요, 빚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내는 거니까 안 내도 돼요, 그럴 때는.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절차는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떻든 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모든 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납세자의 사망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아셨죠? 안 내고 죽으면 일단 원칙으로 다 상속인에게로 승계돼서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망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가 철회예요. 이 철회라는 취소하고 철회를 구별합니다. 취소는 소급해서 효력이 싹 없어져요. 처음 부과했을 때로. 철회는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 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고지서 보냈던 거 철회 다시 걷어들였다가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철회했다가 다시 확인해서 보내니까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취소하고 구별합니다.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해보세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내는 법인 하나도 없겠네. 그죠?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세금 왕창 뭐 낼 거 생기면 B법인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해가지고 법인 만들어 우리 합병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소멸사유 5가지와 아닌 것 3가지를 꼭 구별합니다. 납세자의 사망, 부가의 철회, 그 다음에 여기에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38페이지 납세무 소멸입니다. 소멸 사유요. 납부요. 납세무자가 세금을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함에 따라 소멸한다.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정하는 세목의 경우 물납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봅니다. 충당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함에 따라 소멸한다. 쌤쌤이 자 그래서 소멸한다. 부가 취소요. 유효하게 성립한 줄 긋지 마세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유효하게 성립한 부가 처분에 대해서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 부가 시점으로 소급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시킴에 따라 소멸한다. 그래서 부가 취소 처음으로 소급해서 슉.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즉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거기 지금 숫자를 외울 필요 없어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 경과받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물어봐요. 교수님, 제가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를 신고했는데요. 4년 좀 지났거든요. 뭐 별일 없겠죠? 묻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 10년 동안. 사기쳤을 때는 10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요. 10년간 부과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서.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사유는 5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0년, 7년, 5년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말뜻만 알고 갑니다. 제척기간,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다. 439페이지 지방세도 제척기간은 사기쳤을 때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자체가. 이 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 신고한 지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너 그 11년 전에 너 그 또 다운계약서 써서 양도세 신고했지? 자,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요. 소멸시효란 그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세와 국세의 그 표를 보세요.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하는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지방세는 금액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간 지자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봅니다. 밑줄입니다. 439페이지 맨 아래 부과권의 철회 밑줄, 법인의 합병 밑줄, 납세자의 사망 밑줄입니다. 납세무 소멸하지 않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소멸사유 아닌 것들.
자, 그러면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떨 때는 그러면 제척 기간이 적용되고 어떤 때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가요? 일단 어떤 수강생분이 또 이런 분도 계세요. 교수님, 제가요, 요번에 뭘 팔려고 요번에 어떤 거를 하나 부동산을 팔 생각이 있어요. 집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옛날에 뭐 다운계약서 쓰고 업계약서 쓰고 뭐 그런 일이 써가지고 요게 사실은 장부상으로는 지금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로는요, 제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팔면은. 그래서 저는 양도세 내려고 그랬더니 너무 억울해서 못 내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지금 집 하나 또 있는 거는 제 남편 명의로 일단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집 하나 이제 두 번째 요 하나 요거 팔고요.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다 집 두 채가 내 명의로 돼 있는데 하나는 남편 명의로 딱 해놓고 요 하나는 파는데 이번에 파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세금만 장부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번에 팔고 세금 양도세를 신고 안 하고요. 그리고서 신고 안 하고 일단은 5년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니면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끝까지 안 내고 버텨보려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요. 자,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요. 자, 양도소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일단 제척기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7년, 아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같은 사기치면 10년간 우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한 것을 모르고 10년 또는 7년 또는 5년이 지나야 돼요. 관할 세무서에서 내가 다운계약서 쓴 거를 신고 안 한 거를 이런 거 모르고 이런 기간이 지났어야지 이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지. 내가 신고를 양도세 안 한 거를 관할 세무서에서 알아가지고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 가산세 해가지고 고지서를 딱 보내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그래서 소멸시효 5년 이제 더 이상 기간 고지서 날라오고 5년간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데요. 다만 5년만 그럼 버티면 되겠네요, 이제. 자, 여러분 아니에요. 일단 나중에 배우는데 민법에서 여러분 배워요.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제도를 배우는데, 자,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지나면 되는데 5년 될 무렵에요.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뭐 압류도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이제 그러는데, 압류나 독촉장 5년 저기 했을 때 내가 이제 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빼돌려 놨으니까 5년 지나면 그러면 이제 되겠네요? 안 해요. 5년 될 무렵에 컴퓨터가 있죠.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딱 보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독촉, 뭐 납세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독촉장 날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처음부터 시효가 다시 5년이 진행해요. 끝날 때쯤 되면 컴퓨터가 또 까먹지도 않고 또 독촉장 보내. 그러니까 모르고 이런 게 지났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과세권자가 모르고 뭐 제척기간 또는 고의서 보내서 나한테 세금을 주로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 고의서 보내서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하지 않고 5년 지나고 이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알았을 때는 그때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또 아까 그분요, 제 명의로 된 재산은 남 배째로 나갈 거야. 그냥 끝까지 그냥 남 명의로 된 거 다 없게 해놓고, 그리고서 남편 명의로 딱 해놨었잖아요. 관할 세무서에서 사행위 취소의 소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금 안 내고 저기 하려고 미리 재산 빼돌렸구나 이런 의심이 가면 법원에다가 관할 세무상이 사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민법에 배워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딱 봤더니 미리 세금 안 내려고 재산 빼돌렸구만. 남편 명의로 갔던 걸 다시 또 이 배우자 명의로 갖다 놓고 압류해서 공매처분에 넘겨서 다 가져가요, 세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참 버틸려고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없게 해놓고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세금 그러면 자기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이제 앞으로 못 갖고 소득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게 해놓고 다 이제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나 배째로 나가는데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자 봅니다. 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제척기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10년, 7년, 5년 지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어요. 모르고 지나갔을 때. 그리고 소멸시효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들이 소멸 적용을 받아요. 그렇지만 요거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부과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고, 다만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이제 정지 사유 같은 게 있고 중단 사유가 있어가지고 몰랐을 때가 그런 거지, 과세권자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간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멸 사유와 아닌 것만 알아둡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 납세의무는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등으로 소멸한다. OX요. OX요. 이 제척기간과 소멸시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직 민법에서 다 배우고 세법도 공부하면 대충 이제 알게 되니까, 오늘은 소멸사유인지 아닌지만 아시면 돼요. OX요. 자, X입니다,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는 고지서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서 주소용수 불명해서, 그랬을 때 거둬들였다가 주소용수 확인해서 다시 보내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취소가, 부가권의 취소는 소멸사유지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별합니다.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등으로 납세는 소멸합니다. 세금을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또는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소멸시 완성, 이런 것들이 소멸사유입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오늘 취득세인데요. 시간이 보니까 아이고 오늘, 자, 그리고 제1편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세 총론은 다 봤어요. 이제 제2편 지방세입니다. 제2편 지방세인데, 넘어가면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먼저 그 중에서 취득세입니다. 이제 취득세. 그래서 오늘 취득세를 좀 보려고 했는데, 앞부분을 좀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왜 2시까지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빨리 끝나니까 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기초입문 과정은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이 배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용어 익히고 분위기 익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리해서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3, 4월 달 같으면 지금 벌써 1시간 더 해가지고 여기에 다 진도를 나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취득세 우리 자세한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아니, 수업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복습을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습을 해야지 항상. 자, 보겠습니다. 복습을 해야지 끝납니다. 오늘 자 봅니다. 우리 2주차 우리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고개를 한번 드시고, 자,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목 운동. 아이고,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금주유무 안 했네. 진짜 내가 하려고 준비한 게 있는데, 아이고 이미 늦었네. 금주유무도 하려고 했는데, 자,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복습 8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채써야 되는데, 자, 어떤 여자가 있죠. 어떤 주부가 새로운 동네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동네 이사를 와서 그 동네에 조그만 이제 마트가 있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단지에 있는 마트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마트에 앵무새가 있어요. 말하는 앵무새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말하는 앵무새가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해요, 앵무새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앞 사람들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부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기 차례가 됐어요. 인사를 하나하나 딱 봤더니 딱 했는데요, 걔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놈 신기하네, 쓰다듬어 주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앵무새 머리를 탁 때리게 됐어요. 꿀밤을 먹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 얘가 있죠, 앵무새가 딱 이제 인상을 딱 쓰고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얘가 있죠, 사람들이 또 이제 막 오니까 인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러더니 이 아줌마가 딱 오니까 앵무새가 이 아줌마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줌마 못생겼다, 아줌마 못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창피해서 딱 갔어요. 다음날 또 갔더니 이 아줌마 딱 오니까 있죠. 앵무새가 또 아줌마 못생겼다, 아줌마 못생겼다 그런 거예요. 이 아줌마한테 막. 그래가지고 이 여자 주부한테 막.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주인한테 항의하고 앵무새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고 막 갔어요. 그 다음날 있죠. 또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딱 왔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딱 오니까 있죠. 그 앵무새가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더니 앵무새가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 우리 기초인문과정 우리 오늘 배운 거 2주차 오늘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잘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오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또 지금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뒤에 또 강론 한 바퀴 돌고 또 보시면 돼요. 먼저 징수 방법, 자, 신고납부 방법.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하죠. 자, 신고납부 방법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한다?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자, 근데 이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얘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자, 다시요, 지자체장이 세금 다시 계산합니다.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해서 만약에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가산세 20만 원 합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요. 근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죄를 받는다?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납부 고지 후에,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가산금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번 순환에서는 그냥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잖아. 그러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된다. 오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신고납부하는데,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는 방식, 자,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원칙 신고납부,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그렇다고요? 잠깐만요. 고전에 잠깐 봅니다. 이 가산세에는요, 여기 보세요. 이 가산세에는, 지방세 가산세에는 지방세 이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징수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징수가 되는데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자,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냐? 지방세에서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거라고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또 한 가지 더,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얘네들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됐고, 오늘 딱 세 가지만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국세에서 신고납부 원칙으로 한 국세 어떤 게 있어요?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 자, 그 다음에 또 뭡니다, 여러분?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 방식은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요, 세금을 계산해요. 자, 계산된 세금을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 하여튼 보통징수나 부가세 나오면 고지서를 떠올려요.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국세는 납부 고지서. 자,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금방 받잖아요.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고지서 나중에 배우는데 이제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아직은 이제 이게 지금 법안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지금 현재 이렇게 개정될 예정 개정안에 의해서 일단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둡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미납부하면, 그럴 때 자 봅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오늘 재산세, 신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예, 보통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하는 국세, 고의소가 발부되는 국세 원칙 어떤 거요? 종합부동산세.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등등등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은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자,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납부하게 하는 방식, 이런 걸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인데 예외적으로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이렇게 소득세, 근로소득세라든가 뭐 사업소득이라든가 소득세 이런 거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와 재산세에서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 좀 됐을 때 취득세하고 재산세 문제에서 취득세나 재산세 특별징수로 방식으로 징수한다 그러면 O, X요. X입니다.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우리 풀었습니다.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O, X요? X였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이건 보통징수 설명이 아니라 뭐예요? 특별징수 설명이고, 보통징수란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해?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보통징수 그러면 납세 고지서. 국세는 정부부가세는 납부고지서. 지방세 납세 고지서가 항상 말이 나와야 돼요.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징수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아니죠. 납세무자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며 특별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가산세 가산금이요. 봅니다. 먼저 가산세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특징이냐,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에 그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 그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가산세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그 다음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20만 원 계산됐어요. 과세권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 가산세 20만 원 계산돼서 합해서 120만 원 나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한다. 근데 지방세 가산세에는 지방세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 자, 이런 것들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구분, 종류를 보면 구분,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 정도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이요. 지방세만 가산금이란 말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내년 폐지되고 원래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또 입법예고 나온 것이 이제 시행 시기를 늦춘다는 거. 그 입법예고에 의해서 가산금 지방세 적용되는데, 자,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 하는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세법에 따라 고지세계, 고지서 발부됐을 때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계속 안 내요. 그러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이 일반 가산금이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미리 말씀드리면 3% 깔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그 금액에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학자들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중가산금. 계속 안 내면 가산금을 무겁게 중가산금이라는 걸 부과한다. 하여튼 가산금은 납세 고지서 발부됐을 때 지방세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 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게 뭐라고요? 가산금. 자, 그 다음에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 의미는 와닿지 않을 건데 넘어갑니다.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와 달라요.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예. 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자 32에 나왔지만 여전히 또 잘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납세의무, 세금 우리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성립,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얘기합니다. 학자들이요. 자, 그럴 때 우리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이, 또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런 것들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징수 방법. 먼저 성립식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취득하고 뭐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취득하는 때.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또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주민세, 얘네 일부가 과세 기준에 납세의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주민세? 예? 상업소분과 개인부는 과세 기준인데 언제다? 7월 1일이고.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비교하시고.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느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요. 예?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발생하는 때, 지급하는 때 아니에요. 아무리 꼬시도 넘어가면 안 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문제 풀어봤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X입니다. 목소리 왜 작아져요? 점점 이제 끝나려면 집에 이제 갈 생각하니까 좀 빨리빨리 대답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에이구, 멀어 갔다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자, 빨리 대답하고 빨리 집에 가셔야지 여러분들. 자,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하는 때고, 또 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한다.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는 언제입니까?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시험에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나오기도 하고 12월 31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12월 31일. 미리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상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한다. 아니고 언제입니까, 얘네들? 자,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얘들하고 달리 상업소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는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인데 언제? 7월 1일입니다.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걸 꼭 비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납세의무 확정.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항상 돌려요. 자, 징수 방법을.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누가요?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확정합니다. 어느 때 확정이 되냐? 납세의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금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런 거 나와요. 32회 시험에서 양도소득세는 아직 이제 예정신고 확정신고 안 배워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기출 지문 알려드릴 건데, 양도세는 뭐 이런 거예요. 지문이 32회 시험에서 이번에 조세 총론 문제에서 종합 문제로 쫙 나왔는데 문제가 사례로 나오는 바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관련한 얘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야 이거 당황해가지고 수험생 그랬지만, 정답은 하여튼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이제 그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된다.
그냥 그걸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하여튼 양도세 같은 세금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만으로 확정돼요. 적용 세목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 오늘 세 가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부 및 시설분, 얘네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니까.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양도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합부동산세도 이거죠?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 하는 세금은 자 누가 납세를 확정합니까? 확정 주체가 누구냐? 과세 주체입니다. 과세권자가 과세관청에서 과세 주체가 과세평가세액을 뭐 하는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구체적으로 납세 확정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그래서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오늘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지방세,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등등. 그 다음에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딱 한 가지만 오늘 알고 가시면 돼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얘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원칙. 납세무자 신고 납부 선택하면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문제 한번 더 풀어보고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O, X요. 맞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고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그 다음에 주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소멸 사유인 것과 아닌 것 소멸 사유 5가지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5가지요. 아닌 거 죽었다고 뭔 일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 죽으면 그냥 다 끝나 이런 분들 안 끝나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자의 사망. 그 다음에 부가권의 철회 취소예요. 철회. 거기서 보냈다가 주소영업소 불분명해서 다시 거두었다가 다시 확인해서 보내는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한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 기간 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소멸 말 뜻과 소멸 사유인 것과 아닌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고 문제 우리 납세의무는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한다. O, X요. X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렇지.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에요. 뭐가? 취소가 소멸사유지. 취소가 소급해서 샥 없어지니까 취소가 소멸사유지 누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배웠고 오늘 일단 진도를 좀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해야지. 제가 인사를 해야지 끝나는 거지. 다음 주에 이제 취득세 기초적인 용어를 좀 더 쭉 배우고 이제 할 거예요. 기초적인 용어를 배우고 할 건데 아닙니다. 이거 쭉 넘어가라. 기초적인 용어도 배우고 우리가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떻든 간에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마지막 인사를 멘트를 날리고 끝나야 돼 항상. 여러분들 꽃잎이 흩날려야지 수업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자, 비록 여러분 잎새는 떨어져도 열매만은 곱게 키워내는 감나무가 참으로 대견하죠. 만추의 계절에 처음 수험 준비하는 초심자는 이제 내용이 조금씩 오늘 징수 방법, 가산세 가상 막 이런 거 배우니까 버겁고 힘들게 벌써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건데요. 세봄에 꽃피는 그 날을 위해서 오늘은 묵묵히 견디면서 여러분들이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완벽하게 안 됐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시험에 중요한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또 보시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묵묵히 견디는 것이 합격의 씨앗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하나 알려준 거 지금 오늘 알려준 거 겨우 하나
알고 겨우 하나 알고 그러면서 금방 또 까먹겠지만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합격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되기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되는 날 1년도 안 남고 이제 300 몇십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사랑과 보람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지방세, 취득세 이제 강론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